자, 보기 먼저 살짝 읽어보고 작품 읽어보자.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기행주체 밑줄. 그러면 이게 가와 나는 이제 여행이 주제가 되나봐.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일기 형식이나 가에서는 여행 장소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 밑줄, 관찰자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 나는 여행 장소에 관심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 묘사 밑줄. 가는 사실적, 나는 감각적. 요 정도 키워드 잡고 읽어보자. 일기 형식이고 기행이고 가는 사실적, 나는 감각적. 활용당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고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있다. 중우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으니 저 바위의 사자가 활용도로 말하기를, 이내 몸이 육중하여 무너져 내리면 너의 못이 깊은 못에 터전도 없을 테니 내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을 조금 고여다오. 활용이 옳게 여겨 건넌 산에 올라 저 돌을 빼어다가 이 바위에 개었다 하네. 들으니 그럴듯해 건넌 산 바라보니 과연 산줄 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 밑줄 되겠지? 지금 뭘 보고 있어? 활용담이라는 못을 보고 있고 거기에 사자봉 높은 돌이 있는데 사자봉 밑에 돌 하나가 끼어 있지? 중의 말이 그 돌 누가 끼웠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사자가 용에게 내가 무너지면 너 활용담 이 연못도 다 묻히니 돌 뽑아다가 내 발에 좀 개어라. 활용이 옳게 여겨서 건넌산 가서 돌을 뽑아다가 사자봉 밑에다가 개었다고. 건넌산 바라보니 돌 빠진 흔적이 있어. 되겠지?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녀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곡에 넘어서 오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아탕이 느려놓아 널쩍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자, 밑줄 만물초 가는 길이야. 우물집을 봤지? 요건 EBS에서 봤지? 요 작품? 상아탕은 위아래 우물을 본 거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 주점으로 갔지? 21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자 머물다가 주막 주인이 붙들고 밑줄 뭐한다? 만류하지? 다 봤던 거야. 만물초 가는 길이 70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자,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삼민만 겨우보면 분하지 않으리요. 자, 들으니 그럴듯해 일왕들도 옳다 하여 복례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자 챙장을 다시 차려 밑줄 총석으로 여정을 변경한 거야. 되지? 금강 내외산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이천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해촌일지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기로 하고 송정으로 오다. 송전 밑줄.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새별장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수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란데 라 대서해야겠다. 그래서 동해여관 밑줄 여기에 묶는다. 고저가 곳간 바닥에 그대로인 듯 송정은 솔밭 그대로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들이워서 파라솔이라고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 훌륭한 정자이겠다. 솔밭, 파라솔, 정자.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고 하지 않고 윤택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세가 보드랍지 않게 쨍쨍 소리가 날 건 양명하다. 소를 보면 봄인 듯, 땅을 보면 가을인 듯.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게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 해왈, 거기엔 떡 뻗치고 선 것이 있으니 초연시파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 돼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려 턱걸이를 겨우 4번 하다. 자, 어디야?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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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이 다 뭐지? 감각적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바다는 물결이 세다. 뽀얀 수말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 쓴다.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서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여들어야 코를 찌른다. 바다는 늘 보아야 젊어 있다. 자, 밑줄 바다. 밑줄 바다는 젊다야. 밤에 자 시간은 지나 밤이고 창이야 밝기에 구인에게 물으니 보름달 곧 고이적삼 추리마치 산산하다. 여간을 나섰다. 밑줄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 꽉 차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쏴쏴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 길뿐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달의 바다 아래에서 물의 바다는 조그맣고 달의 바다는 성스럽다.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는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불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듯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한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고도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극지의 빙원들, 또 그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 자 무섭도록 무심하다. 밑줄 미물처럼 조그만 사람. 밑줄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르다. 되겠지? 자, 큰 흐름만 한번 보자. 가는 뭘 봤어? 화량담과 사자봉 보고 중의 말 황당한 말을 들었지? 형광펜 칠하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디 가려고 하지? 만물초 가는 길에 어디 들렸어? 우물집 들려서 우물 보고 주점에서 머물다가 비가 와서 만물초 구경하러 가는데 주인 붙들어 만류하자 총석으로 향해 가는 것. 되겠니? 그 다음에 나는 송전 동해여관에 묵어 솔밭을 보고 바다로 나가는 길을 보고 보름달 뜬 바다를 본다. 그러면서
달이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한 달 아래 미물처럼 조그만 사람인 자신을 생각한다. 풀어보자. 1번 자연물에서 덕성 밑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 이건 자연에서부터 어떤 윤리적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해당 없지? 계절의 변화. 삶에 대한 관조적. 계절의 변화. 해당 없어? 모두 없어. 자연물의 모습 밑줄.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 가 되지? 친화되고. 나 되지? 친화된다. 다음 몇 번? 3번. 이거 뭐 그냥 선지 준 것 같고. 자, 그 다음 A와 B에 대한 이해다. A. 만물초 가는 길은 밑줄.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돼, 안 돼? 이거 주인이 만류하는 이유가 날씨 때문이지. B는 바다로 가는 길.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친다. X. 그 다음에 가려던 길. 맞지? 네, 못 가지. 가고 있는 길. 맞아. 답 몇 번? 3번. 여기 문제 어려운 거 없고. 화자는 용소 위에 용소 밑줄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 맞니? 형광펜 들고. 사자봉 중턱에 끼어 있다. 보이지? 화자는 중에게 들은 말을 통해 자, 밑줄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이다. 내 발을 조금 보여다오. 간이 되니? 지금 체크하고 있어. 그냥 본문에다가 화자는 중에게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는 자, 용이 재주를 부려 옮겼다. 활용이 옳게 여겨 돌을 빼어다 이바위에 개었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밑줄 건너편 산에 올라 밑줄 치고 사자봉을 바라본다. 건너편 산에 올라 체크. 자, 예원이 건너편 산에 오른 건 뭐야? 건너편 산에 오른 건 뭐니? 활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화자가 아니지. 답은 4번.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산 중턱의 틈과 이도를 건지면서 밑줄 크기가 유사하다. 체크, 체크. 되지? 근거들 찾아봤어. 자, 마찬가지. 자, 나의 이해. 솔의 생김새에서 파라솔. 체크. 쉴 수 있는 공간. 되겠지? 초현실파 그림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자,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거 맞니 틀리니? 틀렸지? 왜? 길이 끝나면 의외의 배경이 보이는 거야. 간이 되니?
뽀얀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퍼지는 바닷가의 풍경 가서 확인하고. 줄. 바다를 젊은가 체크. 밤 풍경 위를 채운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세상 곳곳에 비추는 달. 쭉 찾으면 되고. 자 5번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미치는 달빛을. 자 밑줄. 자 여기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는 거 찾았니? 응? 그래서 달의 무함함에 대한 사색을 한다. 되겠지? 찾아본 거고. 자 점심을 먹은 후 극락고개를 넘어 오리남짓 간다. 시간 순서에 따른 장소의 이동은 사실적 복이랑 관련 있고 내재적으로 괜찮아. 소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 밑줄. 여행 장소에 관심 밑줄. 감각적 복이랑 관련 있고 내재적으로 괜찮아. 우물집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산산에서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모습. 자 새로운 곳의 욕구니까 복이랑 관련 있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우물집 보고 문 열고 구경한다 밑줄. 문 열고 구경한다 밑줄.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다. 맞니? X. 그러면 산산함에 여관을 나섰다. 체크하자. 이건 다시 간 거 맞아 안 맞아? 이건 맞지? 되겠지? 바다를 다시 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풀어볼까? 또 하나만 더 보자. 내일 좀 더 보고 집에 오면은 어떤 거? 시? 잘 안 들려. 자, 시? 현대시? 보자. 보기 한번 체킹하고. 자,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 밑줄, 시적 대상을 의미하.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概念을 통합하는 방식에선 차이. 가는 일시성 밑줄,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 가에다 쓸게. 가는 일시성, 경험 세계, 비유와 묘사,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 그리고 나도 요약하자. 나는 영속성 밑줄, 그 다음에 관념적 세계 밑줄, 감각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 자 그럼 살구꽃과 한때 제목 보고.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자, 마을 안에서 살구꽃과 만난다. 시제는 뭐다? 현재지.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꽃구름, 벌, 날개맥 덜 여문 나비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옵세우고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을 소 마을 사람. 이게 내가 경험한 세계를 뭐하는 것? 묘사하고 있지? 하얀 구름이 온통 동네에서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 것. 하얀 구름. 차에 올라 시동 걸고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꽃구름들 낡은 귀신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활도 밑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이게 뭐야? 일시성이지. 그리고 그러한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게 뭐야? 생명이고 뭐다? 자연이다. 키워드들을 입혀본 거야.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을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자, 천천히 차를 몬다. 몸을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 속에 꽃구름 피어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에 연분홍일 땅 위에 내려받는 검은 둥치 밑줄 군소리 없이 그물음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아, 하늘에 기둥. 그 다음에 역사는 영속성, 역사 상징.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보더라도 달래꽃 밑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밑줄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영속성. 바위돌처럼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달래꽃의 긴긴 역사 밑줄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버섯을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의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위대한 힘 밑줄 푸른 수위를 걷는 위대한 역사야. 되겠지? 푸른 수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겠지. 응?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다. 한 성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개어있는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오르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자 밑줄 트윙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1번 공감각적 심상 외양묘사 밑줄 이미지를 물어. 가는 지금 계속 시각이지. X 나의 영탄 적어줘. 영탄 가 있니? 가 쭉 보자. 영탄 있어 없어? 그냥 확인해줘. 그냥 어미만 쭉 보면 되잖아. 감탄형 어미만 있어 없어? 어딨어? 맨 마지막에 기둥들 느낌표 보이지? 동그라미 하나. 그리움 돼 안 돼? X 중심 소재 반복 주제의식. 중심 소재 살구꽃 꽃구름 꽃
되겠지? 이번에 문학이 되게 쉬웠던 것 같아. 응? 나도 마찬가지지. 다 몇 번? 3번. 대립적 X, 비판 X. 다 해당 없고. 자, 이 집, 저 집, 빈집으로 밑줄 시선 이동. 이 집, 저 집, 빈집. 동그라미. 형태와 색채를 인식한다. 맞니? 형태, 색채. 동그라미. 소와 마을 사람 밑줄. 호의적 시선 맞아? 동그라미.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한다. 하늘 구름의 영향 맞아? 어떻게 해놨어? 하늘 구름이 어떻대?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통한다. 이런 얘기. 다리를 건너 꽃구름과 이별 밑줄. 시에서 자, 꽃구름과 이별 맞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속 페달이지.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얘기는 떠나간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이별의 동그라미. 거울에 비친 대상들을 본다. 그 대상들이 아름다워서 빨리 가려다가 천천히 가는 거야. 차 거울 사이로는 시야에 얹은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다. 검은 둥치 군소리 없이 구름을 되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하늘 기둥.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돼, 안 돼? X. 정서적 거리란 건 뭐야? 좋다 싫다야. 물리적 거리랑 다르다고. X. 자, 저 하잘 것 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자, 밑줄.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 맞니? 그지?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 밑줄. 가서 확인하고. 뚫고 솟아오른다. 확인되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 맞니? 그지? 아름다운 모든 것 찬양 밑줄. 역사의 위대함 동그라미. 예쁘디 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다 밑줄.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인식 맞지? 내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해야겠다 밑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희생정신. 희생정신 돼야 안 돼? 자, 가에서 꽃을 구름 밑줄. 나무둥치를 하늘의 기둥 밑줄. 자,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 복이랑 관련 있으면서 내재적으로 때맞춰 꽃을 피우는 거 맞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 맞지? 분홍빛이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밑줄. 작은 생명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밑줄. 순간에 대한 관심. 일시성에 주목한다. 보기 관련 있지? 내재적으로 괜찮다. 3번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 밑줄. 크나큰 마음 밑줄. 한 송이 달래꽃이 피어난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적 감각적 보기랑 관련 있고,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 형성하였다. 보이지? 되겠지?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려 있는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쯤 뒤에
자, 밑줄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 가서 확인하자. 생명 복이랑 관련 있고. 여기 보자. 달보춤 뒤 이곳을 지나면 꽃구름들 낡은 기시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이거 달보춤 뒤에 회복돼야 안 돼? 회복돼야 안 돼? 요건 꽃이 진 상황이지.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 아니지.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는 거 아니라고. 짧아도 어떻다. 괜찮다야. 그 다음에 수위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이다. 자, 수위를 벗고 싶은 것 맞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환히 트인 길. 괜찮지 이거? 응?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밑줄 일시성 동그라미 자연의 섭리 나의 길이 면하지 않는다 밑줄 치고 영속성 동그라미 역사의 의미. 되겠니? 되겠지. 자, 그다음 현대소설도 한번 보자. 시간이 좀 애매하네. 자, 포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 내화인자, 외화인 화가 이야기 밑줄, 내화인 청년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네.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내와 외가 연결될 때 한 문단에서 이어지거나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자 밑줄 한 문단 안에서 이어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해서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가 연결돼. 외화는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을 드러낸다. 화가의 흥미와 관심.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거기 한번 보고 이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서 맡아서 좀 해주지 않겠나.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그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가 이 휴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 동그라미. 자, 이거 여기다 외화지 이게 되겠지? 지금 외화에서는 화가인 나와 그 다음에 친구의 대화야. 되겠지?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내화야. 은행 문 앞 지게를 벗어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24살 보이는 그 까만 얼굴의 청년을 안내원은 막았다. 뭐지요? 예, 은행이요 은행. 그러니까 저 돈을.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저금을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은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가 나려는 그를 불러세운 것은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생긴 목도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에 달려와 빳빳한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돌아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한 경황도 없이. 통장 밑줄.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엔 꼭꼭 들렀다.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은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을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기계 오늘은 좀. 청년은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걸 동전으로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었죠. 길에 여기에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어이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자 밑줄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친구는 내 손에 친구 동그라미 내 동그라미 편지를 가리켰다. 밑줄. 그러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지. 나가 화가야. 친구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 그럼 너희 그 집에서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이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 곰보 영감 딸이다. 부장내 탄실이 시집간다. 신랑은 읍에 석이라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려 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럼 이 편지의 내용은 내화의 내화지. 되겠니? 그게 어떤 편지가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얼버무렸다. 표구사 주인이 머리를 갸웃거렸다. 그 후 나는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친구가 전근되고 비행기가 떠날 때 편지 생각이 났어. 네 떠나고 며칠 안 돼서 송아지 났다. 그 길로 친구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표구사로 다시 찾으러 가지. 구겨진 후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치장하고 보니 무슨 밑줄 국보나 되는 것 같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점 묵으라 하더라. 그날부터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액자를 화실에 그저 걸어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 밑줄 그게 화실의 중심점이 된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둘이 합쳐진 것이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틀 동안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 차츰 그 친구의 심정 밑줄 알 것 같았다. 자, 네 무슨 주변에 묵고 가건 고기 묵거나 콩나물 묵으라. 참기름이나 쳐서 묵으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돈 좋다. 그러나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자 여기 21번만 좀 풀어볼게. 나머지 확인해보고. 지게꾼이 있단다 밑줄. 들었음 서술. 은행 안내원이 막았다 밑줄. B의 첫 문장. A에서 B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자 한 문단에서 이어 연결한 거다. 서술 시점의 변화. 보기랑 관련 있어 없어? 서술 시점 있지? 자, 그 다음에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에서 A에서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로 변한다. 시점이 변하는 거다. 맞니? 맞지? 그러니까 외화는 1인칭이고 내화는 3인칭으로 봐야지. 청년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B에서 구석으로 갔다로 마무리하고 이계로 A를 다시 이어간 것은 자 보자. 체크하자. 구석으로 갔다 이계 밑줄. 그럼 내화에서 다시 뭐가 되는 거? 외화로 가는 거지. B에서 A로 밑줄
시간적 선후가 역전된다. 뭐가 먼저야? B에서 A로는 B가 내화고 A가 외화잖아. 그럼 뭐가 먼저야? 내화가 먼저야, 외화가 먼저야? 내화가 먼저고 A가 외화잖아. 외화는 현재지. 그럼 시간적 순서가 역전된다. 이거 돼야 안 돼? X. 재미있다 밑줄. C를 일부 삽입한 거. 자, 재미있다 밑줄. C를 일부 삽입했다. 또 다른 내화인 편지 내용 되겠지? 자, A에서 화자가 편지 내용을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면서 화자의 BCC 친구의 장난기 되겠지? 확인되지? 4번 비행기에 떠날 때 장면 뒤고 니 떠나고 시작된 C의 일부 삽입 맞니? 비행기가 떠난다 니 떠매고 밑줄. A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 맞지? 그리고 표구사로 간다 맞니? 5번 A에서 친구의 심정 밑줄 치고 C의 일부를 여기 삽입한 것은 A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여 밑줄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되겠지?